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참 하루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또 시작되면서 또 우리 경제에 또 중요한 이슈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초동대용이 201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포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초동대용으로 확산을 막았었던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게 열병이 또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될 경우라면 굉장한 이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먼저 돼지 열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정말 수급 차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몇 가지 대응책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또 우리들은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확진 발견이 난 지역을 보면 연천과 파주죠. 이런 내용들은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근데 확진 판결을 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 돼지열병과 관련된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토론을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 우 교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기를 아마도 돼지열병이 북한에까지 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아마도 멧돼지가 먹던 그런 사료나 이런 것으로부터, 멧돼지는 이제 넘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료로부터 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확산이 되면 어떤 한 수의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년 내 삼겹살을 먹을 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거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전염이고요. 급성형 감염 시에는 치사율이 100%. 물론 이것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돼지의 질병이라는 거죠. 근데 돼지의 질병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전가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좀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조기 공급은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의 공급량이 이미 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단순한 수요 위축으로 반대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확산될 경우라면 또 다른 얘기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최악을 가정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관점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ASF 바이러스 최소 생존 기간 자체가 냉장육의 경우에는 15주, 염장 훈육용은 300일, 냉동육도 33개월이나 간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가 되면 그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 하에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생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2개 지역에 확진이 됐지만 이미 그 잠재적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초동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파급 영향을 좀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제가 이 방송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파급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들여다 보려면 먼저 선례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선례를 좀 들여다 보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구제역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축산농가, 양돈업계에서 350만 마리의 돼지를 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살처분했었습니다. 그 살처분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약 1조 원 가치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 그 당시에는 350만 마리지만 지금 현재는 두축수가 약 1200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3조 원이 아니라 8조 원까지 뭐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당시에는 1조 원이었지만 3조 원, 또 앞으로는 8조 원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한 가지 거대한 영향은 아마도 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겠죠. 특히 이 돼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급률이 90%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급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면 여러분 소고기는 나름대로 그 수입 소고기를 먹는 편이지만 돼지고기는 우리 생산겹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뭐 30% 올랐다, 40% 올랐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 돼지고기는 특별히 가격 탄력적인 재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민용 식료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민의 식탁 물가를 급등시키는 굉장히 고충을 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급등해도 비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소비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게 소비 위축으로 전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소비 위축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 영향이고요. 두 번째 또 큰 영향 중에 하나는 대체제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이용하는 산업 말고 그 밖에 돼지가 아니니까 우리 그럼 닭고기 먹을래? 우리 소고기 먹을래? 이런 식으로 수요가 전개되죠. 다른 대체제로. 그러면 이런 재화의 가격도 급등하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반반이죠. 왜냐하면 할인과 같이 이 닭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도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경제적인 영향 측면, 그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양돈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까지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8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돼지고기가 원자재가 되는 그런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소세지, 돈가스, 햄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 식료품 가격도 오르죠. 5에서 10%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파급 영향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대책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농수산물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급등하게 되면 그걸 대체할 만한 농수산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 돼요. 당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뭐 수박이 너무 많이 공급량이 줄어들면 참외라도 수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제를 수입해 오면 되는데 지금 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특히 돼지고기 수요의 50%, 약 49.3%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국의 돼지열병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하던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회하는 그런 결정을 할 만큼 돼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돼지고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액션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급을 조절할 만한 능력마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외식업, 관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관광업은 바로 주로 뭡니까?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그 음식 뭡니까? 비빔밥하고 삼겹살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은 관광산업 그리고 또 중요한 외식업 결국 자영업자의 충격에 온다.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돼지고기를 기초로 한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산하는 식당 아니면 뭐 삼겹살집 이런 여러 식당들이 이제 수요가 없어지는 거고 가격도 높고 수요도 없으니까 도저히 이 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외식업의 충격, 자영업자에 오는 충격이 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밖에 여러 이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물류하고 제조하고 이용하는 여러 가치사슬 관점에서 사료 영역까지 생각한다면 이 먹이사슬 전체에서 본다면 이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돼지 가격이 전국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난 2017년인가 김포 지역에 돼지열병이 있었을 때 조기에 그 확산을 막았던 그런 액션처럼 정말 막는 초동 대응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중요한 액션 하나는 어쨌든 이런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 데 둬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한 충격을 막아야 된다. 경제적 충격을 막아야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초동 대응이 필요한데 초동 대응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발병, 확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인과 분석이 원인을 찾는 인과 분석이 되어야 그 원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금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멧돼지로부터 유발됐다 그러면 정말 멧돼지를 뭐 포획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져야겠죠. 그러니까 국내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런 확산을 막아야 되겠고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죠. 방역 시설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으로부터의 차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는 항만, 하나는 항공, 공항 이런 여러 외국으로부터의 사람이 오가고 동식물이 오가는 이런 공간으로부터 이런 돼지 사료나 이런 것들로부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초동 대응으로 방어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막기 위한 움직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겠다.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수급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최대한 세계적인 이 돼지열병이 가해지지 않은 지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처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또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옮기진 않으니까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라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게 수요 위축을 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탁 물가 상승, 결국 실제 물가는 마이너스, 디플레 우려가 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의 흐름 속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식탁 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나타나는, 굉장히 서민들에게만 고충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감과 실제 이 물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떤 것 바우처를 준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반드시 이 초동 대응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